마이크 테스트 해볼게요. 마이크 테스팅.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더 크게? 어. 이 정도? 어. 됐습니까?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는 네. 됐습니까? 네. 아유, 존댓말 해야 되네. 존댓말 해줘. 갑시다. 아휴, 네. 반말 해가지고 다 흉을 보고 싶은데. 존댓말을 하면 또 걸러야 되니까. 들어갈게요. 말씀 너무 많으시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나오신 저의 어머니 소냐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세를 낳아 기른 엄마 소냐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저번에 나왔던 걸 찾아보니까 저희가 강릉에서 네. 녹음한 적이 있는데 이게 네. 이제 173회 2023년 6월 2일에 나오셨어요. 아, 그때 여행 네. 가자고 그래가지고 음. 여행 가는 줄 알고 따라가다가 네. 졸지에 녹음을 하게 됐었지요. 맞아. 1년 반 사이에 이제 비욘세가 네. 5주년을 맞았어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네. 세월이 너무 빨라요. 5주년을 맞은 비욘세의 어떻게 덕담이랄까 축하 한마디를 부탁드릴까요? 저러다 말겠지. 음. 조금 재미있게 하다 말겠지 했는데 5년까지 가리라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상당한 끈기가 있구나. 맞아요. 더군다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한다는 게 놀라워요. 아, 다시 한번 내 딸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쭉 들었던 청취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청취자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비욘세가 네. 좀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떤 아우, 지적. 뭐 그렇게 또 거창하게 물어보면은 저는 그냥 청취자로서 네, 꾸준하게 또 다양한 그 게스트들도 나오고 네, 그리고 저한테는 좋은 게 뭐냐면 엄마 세대에 느끼지 못하는 이야기랄지 상황들을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돼서 네, 나한테는 상당히 유익한 방송이고요. 딸 이전에 30, 40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의 그 생활이 이렇게 눈앞에 그려지니까 내가 저 나이 때는 어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좀 젊어지는 느낌? 오, 네, 그래요. 내가 어디 가서 30, 40대 이야기 아니 20대 이야기를 듣겠어요? 그러네. 네. 마이크를 쥐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 위주로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좀 개선할 점들이 네.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청취자분들도 들으시고 공감할 수 있거든요. 아, 맞아. 저거는 좀 비욘세님이 네. 고쳐야 돼. 아니면 비욘세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은 저건 조금 개선하면 좋아. 뭐 이런 것들을 그동안 많이 말씀해 오셨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뭐 청취자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 저 비욘세가 참 엄마 말을 안 듣는구나. 그 한번 조금 한 템포 쉬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동훈 씨 화법으로.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내 말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세입니다. 누가 그렇게 제가 한 박자만 한 박자. 네, 한 박자만 비욘세입니다 하고 그냥 비혼입니다. 이걸 이어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아주 그냥 맞아. 웬님이랑 아주 놀리고 그 한 템포 쉬는 거랑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좀 뭐라 그럴까 너무 과격한 이야기, 거친 이야기, 격한 표현. 그런 거는 저는 그런 화법은 싫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싫어요. 싫어요. 그냥 다짜고짜. 네. 네, 어쨌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것보다 정확하게 또 알려줘야지. 저는 좀 근데 내가
딸한테 네. 은근히 여성스러운 거를 좀 요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성스럽지 못한 성격의 딸을 낳아놓고 여성스럽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겠지만 네. 그래도 또 이제 성향이 나하고 다르다 보니까 네. 이제 거친 말을 딱 하면 제가 듣다가 아이고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죠. 내놓기 조금 부끄러운 아이, 그런 모습. 네네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은 2023년 6월에 나오시고 네. 그러면은 지금이 2025년 2월이니까 네. 진짜 1년 반이 넘은 거잖아요. 안 나오신 지. 네. 5주년 됐을 때 사연을 받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소니아님이 왜 안 나오시냐. 어머, 그래요? 나는 네. 지금도 마이크를 또 들이대길래 아유 뭘 또 하라고 그러나 청취자들이 이 엄마 또 나왔네 이럴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그 나이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소냐님이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그 나이 없으면 사람들이 슬슬 걱정합니다. 이 연배가 아직 연락이 안 되면 좀 걱정되는 그런 연배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저 나름대로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이 몇 번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자격증을 이렇게 따면서 이제 몇 개의 자격증을 따면서 이번에도 자격증 하나를 땄어요. 네. 어떤 자격증을 따셨죠?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세상에 저희 슈퍼 바리스타입니다. 바리바리 바리스타. 지금 어쨌든 계속 전업주부로 쭉 사셨는데 네. 바리스타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네. 마음은 왜 먹으시게 됐는지? 이제 제가 옛날에 엄마 나이 때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전문직이 아니고서는 네. 그냥 퇴사하는 게 당연한 걸로 여겨졌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전업주로 살았던 것이 네.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러다가 이제 마감을 하면 뭔가 좀 아쉬울 것 같고 또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무료한 시간이 이게 자꾸 반복되면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 나이에 경험도 없이 뭐를 할까 그 뭐 창업 같은 거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난 창업이라도 해볼까라고 할 줄 알았는데 망한 사람 너무 많이 봤다. 네 엄마는 그치. 이제 소심해가지고 이거 있는 재산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뭐 한다 했다가 후딱 날리면 나중에 아이들한테 또 얼마나 원망을 들을까. 그리고 그 창업 얘기하니까 또 그 생각이 나요. 예전에 대학교 2, 3학년 때였나? 네. 엄마가 나중에 너네 뭐 사업한다고 설치고 무슨 돈 대달라 그러고 그런 거 꿈도 꾸지 마라. 네. 엄마는 그런 거 절대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줄 돈도 없지 않아. 맞아요. 누가 보면 무슨 뭐 사업자를 10억씩 쥐고서 너네 이거 엄마 아빠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10억이 있는데 꿈도 꾸지 말라고 한 것처럼 막 엄포를 놓으시면서 너는 나중에 사업 같은 꿈도 꾸지 마. 너네가 일을 해서 너의 힘으로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손 벌리지 말라. 손 벌리면 나올 돈이나 있나요? 라고 얘기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대줄 돈이 없으니까 이제 너네가 나중에 사업한다 할 때 엄마 돈이 없어 그런 말 하기 좀 부끄러우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자립해라는 식으로 했죠. 노동의 가치를 느끼고 말년에 자식들 사업 밀어주다가 맞아. 정말 초라하게 마감하는 분들을 많이 보고 들었어요. 맞아. 그래서 제가 엄마가 이제 이기적인 생각이죠. 이기적인 요만큼이라도 있는 거 이것들이 뺏어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때 가지고 말하고 싶은데 엄마 한 2년만 쓰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2년만 쓰고 돌려줄게 하고 가져가서 떼어먹으면 이거 어떡해. 그래. 그래서 아예 애초에 싹을 자르려고 그럴 아주 자립심 있는 자식으로. 네. 독립적인 자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창업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창업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무슨 자격증을 따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랬어요. 제가 무슨 자격증을 따는 거를 갖다가 좀 젊었을 때 생각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일 먼저 자격증을 생각했던 것이 민지가 고3 때. 네, 그때 이제 언니는 대학을 이미 갔고 작은 딸이 고3이 되면 이제 밤늦게 오니까 시간은 많고 그리고 또 엄마 공부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 딸이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었거든요. 맞아요. 일요일에 독서실 같이 다니고 그때 얼마나 내가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왜?
난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어렵지, 당연히. 아니 뭐 나는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엄마의 지인이 네.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네. 공개 강의를 한대요. 3일 동안 한번 들어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그 교수가 거기 온 수강생들을 띄우는 거예요. 지금 좀 다 낮잠 잘 시간이라 이거예요. 전 주부들이. 그런데 이 시간에 배우고자 오신 여러분은 너무나 멋지신 분이라고 진취적인 분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그 학원에 공개 강의를 갔을 때 IMF가 터지고 나서 맞아. 그때 직장을 굉장히 맞아요. 많이 잃었어요. 은행도 없어지는 뭐 그랬으니까. 맞아. 그래서 강의실이 터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자리가 없어요. 막 서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따러 온단 말이야. 도대체 이게 뭔데? 거기서 좀 약간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다단계 설명회 큰 강의실에 갔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막 강의실이 막 앉을 자리도 없이 꽉 차가지고.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 20대도 있어요. 그래. 왜냐면 취업이 너무 그때 힘드니까 차라리 자격증 따가지고 이쪽으로 가려고. 20대도 있고 40, 50대 남자분들도 엄청 많은 맞아. 거예요. 요즘은 20대 공인중개사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많은데 그때는 진짜 많이 없었잖아요. 네, 그 20년 전이니까. 맞아. 20년 그때는 진짜 많이 못 봤던 것 넘었으니까. 같아. 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너무 몰랐어요. 내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또. 아니 진짜. 그래서 그래 해볼까? 그러면서 친구랑 해볼까? 그래 해보자. 그래가지고 덥석 책을 산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학원에서 책을 파는데 책을 받는 순간 질렸어요. 어머 너무 두꺼운 거예요. 글씨 작고 두껍고. 세상에 뭐 민법, 개론, 세법, 공시법, 법령, 공법. 근데 공법은 또 이렇게 두통한 게 상하로 2권이에요. 7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갖다 줘야 되겠다.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떤 책을 받자마자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를 다 적은 거예요. 이제 환불을 할 수 없도록. 아니 그때는 그냥 겁을 내지 않고 그냥 의욕에 넘쳐서 할 거라고 쳤는데 집에 와서 책을 보고서 혼자 이제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안 되겠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또 이게 눈도 또 노안이 오기 시작하면서 어떡하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작을 한 거예요. 바리스타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지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20년 전에 이제 결심을 하고 책을 받아든 것까지가 지금 약간 15분 정도 그랬어요? 걸렸는데 바리스타까지 오늘 안에 갈 수 있는지. 근데 바리스타는 네, 그래서 어쨌든 땄다. 결론은 알려드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잘 땄다.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를 공부해야겠다 생각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공인중개사도 땄는데 바리스타는 쉽겠지. 이거는 뭐 법을 배울 것도 아니고 그럼 그러면서. 뭐 책이 막 두꺼운 것도 아니고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뭐 조금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따야지 하고 이걸 따놓으면 또 뭔가가 또 기회가 오겠지. 네.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학원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저처럼 나이 든 사람도 있나요?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업을 따라갈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만 나이 말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나이로 몇 세였을 때죠? 67세 11월 끝자락 정말 67세 네. 끝자락.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럼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등록하고 며칠 날부터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네. 갔더니 내가 제일 많은 거야. 근데 이것들이 날 속였어. 내가 지금 제일 많아. 거기에 57세 된 사람이 있었어요. 네. 엄마 바로 밑에가 57세였어요. 바로 밑에가 10살 차이네 그러면. 네. 어머. 딱 그러네. 그래서 그 사람이 날 보고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대. 이렇게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도 저기 있나요? 그랬더니 그럼요. 60대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직원분이 소냐님이 와가지고 이제 문의를 했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 직원분이. 네. 60대도 있다고 이제 말했을 때. 네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더니 언니 몇 살이냐고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괜히 걱정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어딜 가서 공부를 하니까 대단하다 소리 들어. 그런데 위축되는 거야. 오히려 과연, 대단하다 하니까 내가 진짜 나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내가 들겠다. 나이가 정말 많구나. 그리고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못해가지고 처지면 어떡하지? 부끄러워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외래어가 많으니까. 맞아. 아니 물어볼 때 찾아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글쎄. 이게 영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어에서 근데 온 말도 그게 있고. 이제 실기는 어느 정도 따라가겠는데 그치. 이제 이론이 네. 이제 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처럼 범위가 많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간단한데 실기가 더 중요하니까. 간단한데 또 불행하게도 이론하는 날 엄마가 할머니가 병원을 가셔서 병원에 가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론을 하나도 못 들은 거예요. 할머니가 할머니 케어하느라고 지금. 네. 그러니까. 며칠 후에 학원을 갔더니 뭐를 나눠주는 거예요. 문제집 같은 거를.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이론 배운 거 저 연습 문제니까 풀어보라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하필 한 번 딱 빠졌더니. 그래서 그 이론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네. 이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언제 또 이론을 해요? 그랬더니 이론 끝났다는 거예요. 어머. 이론이 그러니까 그게 커피 바리스타는 이론이 그렇게 뭐 커피에 대한 것만 배우니까 그래가지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집에서 독학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강의를 들었으면 그 이론 수업을 들었으면 그 용어들을 거기서 다 거기 설명해 줬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고 하는 거다. 이건 뭐라고 하는 거다. 그랬는데 이론을 못 들은 상태에서 혼자 이거를 풀어 보려니까 가슴이 깝깝하고 막 답답하고 영어도 못하는 데다가 영어도 아니 이태리 말도 가끔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인터넷으로 이제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어떤 용어를. 네. 그러면 그 용어가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맞아. 그거에 대한 설명이 새까맣게 써 있는 거야. 그리고 막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물어보면은 결론은 저 밑에 있는데 막 쓸데없는 얘기 엄청 많이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읽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비욘세한테 내가 전화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맞아. 물어보면 나도 모르겠는데 그랬잖아요. 그 영어가 아닌데 그러면서 맞아요. 찾아가지고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화통화 이제 스피커폰 눌러놓고 이제 네. 검색을 해가지고 보면서 앞뒤가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다고 해가지고 그럼 그건가 봐 하면서 이제 보내주고 그냥 나도 이렇게 읽어보는데 너무 어렵고 외국어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게 뭐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나름대로 어려운 게 있겠지만 그래도 표현이 한국어 한자어로 돼 있으면은 대충 이거는 이런 뜻인가 맞아요. 보다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런 거를 외워야 되는구나 생각을 그러니까 했거든요. 이게 강의를 들었으면 이론을 들었으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 용어를 다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그리고 뭐 저기 어느 나라마다 이 커피를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 거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거를 설명을 들은 거면은 괜찮고 또 만약에 내가 옆에라도 써놨겠죠. 메모라도 하고.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구본을 옆에 갖다 놓고 왜냐하면 그 커피가 어디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절파가 됐는지 그런 것도 보면 엄마가 아프리카 나라가 어느 나라 옆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거 다 찾아가면서 공인중개사 공부하듯이 샅샅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공부했던 샅샅이 했던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1시 2시까지 하는 거야. 아니 무슨 너무 웃기지 밤에 않아요?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여기서 식탁에서 막 불 켜놓고 공부하고 있고 자다가 나와가지고 잠깐 나왔는데도 또 무슨 유튜브 필기 틀어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면서 나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 없을 거야. 아니 근데 그거 왜냐면- 너무 대단하지. 아니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러면 요번 시험 보지 말고 다음 파트에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떨어지더라도 일단 보고 그래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12월 초에 그 시에서 바리스타 시니어 인원을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니어 바리스타. 그래서 내가 그거에 내가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뭐 합격은 못하더라도 접수라도 한번 해보려면 그때가 11월이니까 네. 10월 말이니까 그때 따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돼.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뽑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너무 텀이 길어지네. 그러니까 해야 되는 마음을 거야. 먹었을 때 해야지. 마음 먹었을 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내년에 하면은 68세가 됩니다. 그래요. 이게 또 67세와 68세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떨어졌다는 게 이제 창피할 것 같은 거야. 아빠나 우리 딸들한테. 아이 뭐 어때? 그때 기억이 나요. 바리스타 그 공부를 할 거라서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그랬더니 아니 당연히 떨어질 것 같고 뭐 안 될 수도 그렇지. 있고 이렇게 해서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뭐 되겠지. 그리고 안 되더라도 그거를 할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 그랬더니 계속 근데 떨어질 그게 수도 있다 해가지고. 거기는 그 바리스타는 그 이론이 많지도 않고 공인중개사에 비하면 굉장히 솔직히 쉬워요. 가기가. 그러니까 그게 은근히 또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땄는데 이거 못 할까봐 이런 자만심이 있었던 거야. 근데 보니까 용어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시험을 보고 했는데 시험 보는 날 네.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어떻게 보나요? 그랬어요. 난 종이로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어디에서 놀랐냐면 핸드폰으로 개개인의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보는 거야. 핸드폰 조작 자체가 긴장되는데. 엄마 떨리면은 이거 만약에 A, B, C 이렇게 D까지 이렇게 뭐 있으면 내가 B를 찍으려다가 손이 떨려가지고 A를 찍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럴 수 있지. 그럴까봐 또 잠이 안 오는 거야. 어머 무슨 종이 같으면은 체크했다가 지울 수도 있고 그런데 엄마는 컴퓨터가 각 사용을 많이 안 한 사람이잖아요. 엄마.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도 나는 용납이 돼. 왜냐면 화면이 크고 하니까. 그치. 핸드폰은 너무 작잖아. 그리고 뭔가 이게 핸드폰이 이제 가끔 소냐님도 저한테 뭐 물어볼 때 연락하고 하지만 약간 핸드폰 자체가 조금 주눅이 들잖아요. 너무 어려울 때도 많고 이게 기능이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잘못 누르는 건 내가 잘못 누르니까 그런다고 쳐도 뭔가 조작을 내가 할 줄 모르거나 좀 틀리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잘못 눌러서 확 날아갈까 봐. 시험 쭉 보다가 뭐를 잘못 눌러서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종이로는 절대 안 되고 모바일로만. 네. 어디는 뭐 컴퓨터로 했다 하는데 우리는 아니더라고. 신청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것도 긴장돼. 그걸 못했어요. 근데 옆에 그 33 먹은 그 아가씨가 있었어. 금방 했는데 난 못하고 막 있는 거야. 그래 다시 뭘 하려니까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되나 봤더니 이게 이름을 쓸 때 성 쓰고 띄우고 이름 두 자를 썼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거 이제 돈을 또 낼 때도 이제 그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때는 띄우지 않고 이름을 쓰니까 그 띄어쓰기가 안 맞았구나. 띄어쓰기 때문에 내가 접수한 게 없는 거야. 그게 접수가 완료되면 이제 또 입금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다시 하고 다시 해도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 띄우질 않아서. 근데 그걸 하고 나니까 멘붕이 온 거야. 아니 이거 이름 가지고 접수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시험을 보나 걱정을 하다가 그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갔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답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달달달 외웠겠네. 달달달달 외웠어. 그 또 예상 문제를 또 주더라고. 그치. 문제를 달달달달 외우듯이 했어요.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답이 눈에 막 들어와.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막 떨리고 그러니까 모르면 저 사람한테 옆 사람한테 좀 물어볼까 막 그런 생각도 했어. 부끄럽지만 근데 다 틀려 저 문제가. 이 사람 A형, 저 사람 B형, 뭐 C형 뭐 다 틀려. 컨닝도 할 수 없게. 다 틀리더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시험을 잘 봤어요. 봤는데 내 생각에 그래 60점은 넘겠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있었어요. 이제 시험 문제를 보고 그랬더니 이제 그 강사가 쪼르륵 오는 거예요. 점수 나왔어요. 그런데 기적적인 일이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이제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반에서 100점이 나온 거 있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머 누구예요? 그랬더니 본인입니다. 그러는 거야 나한테. 100점 맞았어. 그랬더니 최고령인데 100점 맞았어. 그랬는데 그 강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뭐라고? 엄마한테. 아니 뭐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어머. 60점만 맞으면 될 거를. 어머. 그러는 거야. 근데 기분이 확 상하는 거야. 근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도 좀 그렇다. 100점 맞을 수도 아니 있지. 가끔 100점이 나온대요. 근데 너무 나는 막 내 나이가 많으니까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를 해야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했어. 열심히 했어요. 질문하고 이럴 때도 막 가끔 주눅 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질문을 할 때도 부끄럽고 또 이걸 질문해도 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나? 뭐 그런 게 있었고 또 이 실기를 할 때도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카페에서 네. 알바하는 알바생들도 와서 네. 이제 자격증 따러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계를 잘 다루겠어요. 그치. 근데 나는 막 이거부터 하라고 그랬는데 물을 빼라고 그랬는데 물을 또 안 빼고 그냥 하기도 하고 그럼 지적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더 생각이 안 나요. 위축이 되는구나. 위축이 되는 거. 근데 엄마가 살면서 뭐를 느끼냐면 나이 들면서 사람이 기가 죽는데 그 기를 남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기가 죽어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민첩하지 못하고 또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도 안 가고 아무래도 청력도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합격이 된 걸 알았어요.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어디서 접수를 하나 막 찾아봤어요. 여러 군데서 접수하는 데가 있는가 막 찾아봐가지고 어딜 보니까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접수 기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등록을 하러 간 거죠. 등록을 하는데 떨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몇십 년 만에 이력서를 내는 거잖아요. 면접을 진짜 몇 년 만에 본 거예요? 내가 지금 41살이니까 근데 제가 둘째잖아요. 네.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결혼할 때는 일을 안 했고 일하기 몇 년 전에 이력서를 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40년 결혼하기 전에 네. 입사할 때 면접을 보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면 40년도 넘겠네. 그럼. 한 45년 되겠네, 진짜.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서류 심사가 되니까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면접을 보러 오라고. 그러고 이제 문자도 오고. 네. 그래서 가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뭐를 물어볼지. 그래가지고 한 군데 갈 때 혼세가 태워다 줬잖아요. 자식 초등학교 가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 생각하면서 그래서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이제 그 앞에서 이걸 내려간다고 접수하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이제 비상등 켜고 정원이도 옆에 타가지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총총총총 들어가는 걸 보는데 너무 뭉클하더라고. 내려갈 때 얼마나 또 떨릴까 해서 뭔가 엄마가 이력서 내려가는 거를 딸이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래서 내려가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저게 떨릴까 싶기도 하고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때도 내가 태워다 준다고 하는데 내가 싫다고 내가 가겠다 하는데 혼세가 막 굳이 데려다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딸이 데려다 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싶으니까 누구한테도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몰래 슬그머니 갖다 떨어지는 게 낫지. 그래 갔어요. 근데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 앉아 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그래. 근데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명찰을 하나씩 주면서 다르래요. 근데 내가 이제 면접 보는 시간을 정해줘서 그 면접 보는 시간에 갔는데 앞에 면접 보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들어오세요. 그러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들어가는데 난 그 장소가 면접을 보는 장소인지라 했더니 대기 장소인 거예요. 옆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똑똑해 보이고 뭔가 더 나보다 다 나아 보이는 거야. 진짜?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몰라. 근데 거기가 나는 65세부터 뽑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 시니어 바리스타니까. 근데 60세부터래. 어머, 어린 60대 것들이. 초반이 또 많더라. 어린 것들이 울어와가지고. 그리고 내 눈에 남들은 다 똑똑해 보여. 나만 어리숙한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앞에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 친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무했던 사람들도 면접을 다시 보는 건지 난 그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느낌에 저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야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렇고 자기네끼리 막 친해. 아, 나는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옆에 이제 쭈그리고서 앉아가지고 가슴만 두근두근 거리고 있는데 누구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면접을 네. 4명씩 보더라고요. 그것도 떨리네. 이게 또 혼자 보면 모르는데 이게 또 때로 보면 집단 면접이 또 조금 더 떨리잖아요, 원래. 네. 응. 근데 면접을 보는데 뭐 다른 건 다 좋아요. 네. 다 좋아. 그런데 영수증을 이렇게 쭉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지 메뉴표 네. 영수증이었던가 주문표 같은 거. 주문표였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종이를 쭉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씩 잡으래요. 네. 잡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옆에 사람은 몇 개 안 돼. 근데 나는 이렇게 이 밑에까지 주문이 많아. 아, 또 그것도 잘못 잡았나 싶어가지고 옆에 사람도 왼쪽 오른쪽을 내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 사람들은 3개 4개인데 내 거는 너무 많은 거야. 단체 주문 들어왔어. 근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제 만약에 지금은 이제 이해가 가는데 뭐냐면 캐러멜 마끼아또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뭐 연하게 아니면 뭐 샷 추가. 그쵸. 그리고 뭐 벤티 막 이렇게 써 있으니까 주문 하나에 3줄 4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잔이지만 막 옵션이 많으니까 옵션이 많으니까 길었겠네. 막 샷 추가가 있고 또 뭐 연하게 진하게가 있고 벤티? 뭐 써 있는 거야. 아, 도대체 이놈 벤티가 뭔지 난 난생 처음 들어보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료가 몇 개인가요? 거기에서 커피가 몇 건가요? 왜냐하면 커피가 있고 차가 있고 또 이제 음료가 있고 그렇잖아요. 커피숍 가면. 그러니까 물어봐. 어떤 사람은 차가 몇 개입니까? 뭐 물어본다.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개냐고. 근데 샷추가 이런 거는 내가 알겠는데 벤티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벤티가 바리스타 그 과정에는 없었어요. 아, 네네. 그렇구나. 없었어요. 네네. 사이즈에 대한 얘기는 없구나. 이론 위주로 있고. 이 사이즈는 뭐 다 커피숍마다 다를 수 그치. 있고. 어디는 레귤러, 어디는 내가 라지고. 또 어딜 가도 벤티란 이야기를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커피를 주문해 본 적이 없잖아요. 맞아, 엄마는 맞아. 커피를 안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너네들이랑 가면 내가 엄마 거는 시키지 마 맨날 그래가지고 핀잔을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대단한 게 본인이 카운터에 가서 커피를 주문해 본 적도 없는데 네. 바리스타 공부를 필기실기 해가지고 한 게 진짜 대단하다.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가면 맨날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음료를 모르니까 맨날 아메리카노 아이스냐 핫이냐만 뭐 사이즈고 뭐고 막 사이즈도 이런 거 없이. 없고 뭐 캐러멜 마끼아또 오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뭐 모르니까 그걸 사 먹어 봐야 아는데 엄마가 직장 생활을 좀 했으면 사 먹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옆에 사람 사 먹는 것도 보고 했을 건데 엄마는 맨날 집에서 뭐 타 먹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몇 개라고 했더니 그렇게 많나요? 그러는 거야. 틀린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제가 솔직히 벤티라는 말을 모릅니다. 내가 그랬어. 벤티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벤티도 음료인지 뭔지 몰라서 벤티도 음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숫자를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개수가 음료에 플러스 네. 1으로 해서 말했다고. 네, 그래서 벤티라는 게 2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6개라고 했는데 만약에 벤티가 음료가 아니라면 4개인 것 같아요.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러는 거야. 아, 그 벤티가 뭐 아메리카노 벤티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냅다 벤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니 이제 아메리카노에 만약에 뭐 샷추가 그리고 이제 핫 그리고 이제 벤티 이렇게 쓰면 사이즈가 이 아메리카노에 딸려 들어가는 벤티인지 그렇지. 아니면 벤티라는 게 따로 있는 항목인지 이게 헷갈리겠네. 그러니까 나는 이 벤티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니까 이게 음료인가 싶어가지고 유자차 이런 것처럼 벤티라는 음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뭐 1, 2, 3번이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고.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 세로로 쭉 써 있으니까 이해가 되네. 이제 이해가 되네. 그래서 어머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긴장이 딱 되는데 우물쭈물 해다가는 안 될 것 같아.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면접에는 더 맞아. 나을 것 잘 같아서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뭐 다 옆에 사람도 그렇고 뭐 다 이제 시험을 보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네.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걸 그때 유선에서 처음 느껴본는데 어떤 단어였냐면 뭐 남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지만
몇 년생 소냐 어르신이십니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야. 어르신이라는 말이. 그냥 소냐 씨 아니면 소냐님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소냐 어르신. 아 그걸 뭐뭐 어르신 이렇게도 하는구나. 아 근데 저는 약간 누구누구 어르신 이런 거는 약간 그런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부를 때 익숙하고. 그때 어르신? 내가 벌써 어르신이야? 네네 그랬더니 이제 동명이인이 있을까봐 몇 년생까지 얘기하니까 몇 년생, 몇 년생 누구누구 어르신이십니까? 그래 네 그랬더니 저기 합격을 하셨다고 문자를 세상에. 보고 답이 없어서 하면서 언제까지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진짜. 그러면서 두려웠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 이제 실전으로 이제 손님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진짜 이렇게 여러 사람 속에 끼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 두려운 거예요.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합격하고 이제 일하다가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면접을 봤던 분이 관장님이시더라고. 면접관이 4명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거기 관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우리 담당이 될 사람이 있었어. 근데 나중에 이제 떨려서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하는데 관장님은 생각이 나는 거야. 물어봤어요. 제가 면접 봤을 때 저는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뭐 음료를 잘못 얘기해가지고 그랬더니 어머니 제가 어머니는 확실하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벤티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었죠? 그러는 거야. 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벤티를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쭈밋쭈밋하게 얘기하지 않고 모른다는 거 너무나 자신 있게 나는 벤티를 모릅니다. 딱 벤티를 모르는데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당당하다. 모른다 그러면 막 주저주저 하고 만약에 음료가 그렇게 많나요? 그러면 막 그러면 5개인가요? 그럼 4개인가요? 막 이런데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겠네. 전 벤티를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벤티를 넣어서 6개라고 했습니다. 딱 하는데 똑같이 얘기하는데 모른다는 얘기를 너무 당당하게 그치 당당하게. 그래서 호감이 갔었다는 거야. 그냥 솔직하고. 그리고 만약에 일을 하면서 뭐가 잘못됐을 때 해결을 잘할 것만 같더래. 당당하게.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도 일할 때 중요하니까. 실수를 했어도 그렇지. 죄송합니다 하고 딱 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웃었어. 그런데 나랑 같이 면접 본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사람 나를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61세야. 언니 저 언니 기억나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머 나를 어떻게 알아 했더니 저 언니랑 같이 면접 봤었어요.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막 모르면 막 그럼 이거 아닌가요? 막 그러면 이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막 이래 했는데 언니는 벤티가 모른다고. 거의 지금 이제 그 카페에서 별명이 김벤티가 될 수 있는. 엄마만 아는 거죠. 벤티 여사. 그러니까 엄마랑 면접 본 사람만 아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랑 같이 일을 하겠으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합격을 한 거지. 같이 면접 본 사람 중에요. 그랬습니다. 그럼 처음에 그랬어요. 출근했을 때 기억나요? 어땠어요? 막상 출근했을 때는 떨리지 않았던 게 연배가 나랑 비슷한 사람도 있고 막 젊은 사람과 그러니까 물론 60대 초반도 있지만 제 나이 또래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알려주겠지 그런 생각을 했고 자격증을 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네. 나처럼 뭐 공인중개사 해놓고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있듯이 이거 젊었을 때 따놓고 안 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은 똑같이 하니까 그럼 내가 더 유리하잖아요. 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럼 뭐 힘들지 않았고 실수도 물론 하고 하지만 그럼.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여기를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 동기예요. 이게 이제 뭐 개업하듯이 네네. 카페를 처음에 열 때 시니어 바리스타 분들이 우르르르 한 번에 네네. 같은 동기로. 다른 데는 이제 먼저 있었던 데는 뭐 빠진 인원만 보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배들이 있는데 여기는 다 똑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 똑같이 모르는 입장이고 배우는 입장이라서 괜찮았어요. 그러면은 되게 학원 다닐 때랑 다른 상황에서 일을 했었던 거예요. 학원 다닐 때 내가 제일 나이가 많고.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소외감도 느꼈고 또 위축도 됐고 겉으로는 당당한 것 같이 했지만 엄청 떨렸고 그리고 남들이 저 나이에 왜 저 자격증을 따려고 왔을까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저 나이에는 집에서 쉬어야 될 나이에 저렇게 돈 벌려고 나왔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나도 뭔가를 해야지. 사회생활을 해보고 싶었고 또 이게 시니어 바리스타가 있다 소리 들었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갔는데 거기에는 다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강사가 설명을 할 때 네. 내가 이제 못 알아들어서 다시 이제 물어봤을 때 뭐 집에나 계시지 나이 들어가지고 뭐 자격증을 딴다고 와가지고 저렇게 버벅거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도 어떤 때는 안 하고 집에 와서 혼자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겠다. 내가 몰라서 누구나 모를만 해서 물어본 건지 네. 아니면 내가 괜히 나이 때문에 더 못 알아들어서 그런 네. 건지 이 생각이 드니까 질문할 때 조금 쉽지 않았겠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이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가씨들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라떼가 뭔지 아니면 그 카푸치노하고 라떼의 차이가 뭔지 이런 걸 다 알 거 아니에요. 엄마는 카푸치노가 뭔지 라떼는 뭐를 라떼라고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정말. 카푸치노랑 라떼가 어떻게 다른가요? 라떼보다 카푸치노는 거품이 더 많아요. 우유 스트리밍을 할 때 더 거품을 더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거품 키스 한다 그러고 뭐 이럴 때 그게 카푸치노를 하는 거예요. 입술에 이렇게 거품이 묻잖아요. 그게 카푸치노예요. 그리고 커피에 이제 우유가 들어가는 게 라떼예요. 커피 라떼고 연유 라떼, 바닐라 라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뭐 캐러멜 마키아토도 있고 밀크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이걸 먹질 않더라도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어떤 음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맛인지를 아는 거. 뭐가 들어가는지도 좀 알 수 있고. 항상 여행 갔을 때 혼세가 엄마 뭐 먹을 거야? 뭐 시켜줘 했을 때 니네들이 알아서 시켜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니면 모르니까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맨날 이랬는데 내가 이제 이모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어느 공원을 갔어요. 가서 휴게소를 가가지고 할머니가 뭐가 맛있을 줄을 내가 알겠는 거예요. 엄마는 좀 부드럽게 우유도 들어가고 달달한 게 좋을 것 같다 싶으니까 내가 언니는 이걸 먹으면 좋을 것 같고 엄마는 이걸 시켜주자 이런 거. 안 그랬으면 또 가가지고 이모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물어봐야 되겠지. 할머니들 드실만 하는 게 어떤 건가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겠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할머니들 드실만한 게 어떤 건가요? 네. 그렇지. 그게 좋아요. 근데 카페에서 일을 하면은 지금 일하시는데도 그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제가 키오스크를 작동을 못 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지인 결혼식에 갔다가 친구랑 오다가 이제 스타벅스를 갔어요. 그런데 무슨 줄이 이렇게 있는데 줄을 섰어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했어. 이제 내 차례가 와서 했더니 여기는 음료 받는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문하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주문하려고 줄 섰었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줄은 저쪽에 키오스크 가서 하셔야 된대. 그러니까 키오스크 또 줄이 이만큼 길은 거야. 그치. 야, 우리 가자. 그냥 가자. 우리 동네 가서 마시자. 동네 가서 뭐 주세요 하면은 주는 대로 가자. 근데 그런 분들 진짜 많다고 들었어요. 일단 카페를 들어가서 말로 주문하는 게 없고 키오스크만 있으면 일단 거기는 나오고 또 그다음 들어가서 또 갔다가 또 그냥 나오고. 그리고 키오스크를 작동을 잘못해가지고 기계를 고장내키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하느라고 너무 시간이 늦으면 지체가 되면 뒷사람들이 얼마나 짜증이 날까. 그래가지고 민폐가 될 것 같으니까 겁이 나니까 아무도 없으면 또 가서 해보겠어. 물어보면서. 그래 못했어요. 근데 키오스크는 젊은 사람들도 너무 어려운 게 이게 통일된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교통카드 찍는 거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이걸 이렇게 찍으면 된다. 아니면 보통은 이 버튼이 뭐 어디 있다. 우리가 무슨 공중전화로 옛날에 전화할 때도 1, 2, 3, 4, 5, 6, 7, 8 번호 배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누른다거나 그런 통일된 게 있어야 되는데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버튼으로 꾹 누르는 게 화면 터치니까 어떨 때는 이게 내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가 헷갈릴 때도 있고 심지어 내 세대에도 가자마자 빠르게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동 방식을.
고른 다음에 다음 버튼은 여기 있구나. 어디는 다음 버튼이 오른쪽 위에 있고 어디는 밑에 중앙에 있고 이런 게 계속 다르니까 다 담은 다음에 결제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음료를 선택했을 때 한번 주문 화면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지 맞아. 아니면 뿅 하고 장바구니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건지 그러니까 나도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막 눌렀더니 커피가 4개가 돼 있어서 다시 막 빼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규격화된 게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주눅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카드를 어디다 꽂는지를 몰라서 맞아. 그것도 달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꽂는 게 있고 또 옆으로 끼는 게 있고 맞아. 여러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또 기계마다. 그랬는데 이제 그걸 뛰어넘었다는 것이 너무 내가 뿌듯하고 이제 어디 가도 이렇게 하면 되지. 70%만 알아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모르면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뭘 눌러야 될지부터 모르면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시도도 못해요. 맞아.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그 젊으신 분들 엄마 뻘에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만약에 좀 버벅거리고 하더라도 좀 옆에 가서 도와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갈등될 때가 있어요. 앞에 있는 분이 좀 네. 이렇게 느리게 이렇게 한데 내가 도와드릴까요 하면은 너무 느려서 재촉하는 걸로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다려드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물어보는 게 좋은지. 아니 그런데 기다려도 앞에서 막 헤매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너무 느리고 막 누가 봐도 헤매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옆에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순간 굉장히 긴장이 돼요. 그거 기계 작동이 어려운 것도 긴장이 되지만 맞아. 뒤에서 사람들이 짜증낼까봐 굉장히 더 조마조마해요. 그런 게. 맞아. 그러기 때문에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컴퓨터하고도 가깝지 않은 세대지만 영어하고도 가깝지 않은 세대. 그게 진짜 근데 문제야. 왜 그렇게 다 영어로 되어 있는지. 맞아.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나라가 어떤 때는 북한 사람들은 참 편할 거라는 생각을 해. 얼마나 할머니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잖아요. 외래어 전혀 안 쓰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영어권에서 태어나고 싶어. 그런 분들은 할머니가 돼서도 세계 여행할 수 있잖아. 말이 다 통하니까. 우리는 영어를 못하니까 겁이 나서 자식을 앞세워서 가야 된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의 장벽을 굉장히 느끼고 사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영어를 다 많이 알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외래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평상시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언니하고 혼세하고 이야기할 때도 저게 무슨 말이야 하고 못 알아들을 때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의 장벽이 상당히 심각해요. 옛날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큰이모랑 엄마랑 어디 약속 잡았을 때였다 그랬나? 아예 새로운 데 가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전화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이는 빌딩이 뭐야? 그랬는데 요즘 빌딩 이름을 다 영어로 써버리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재난 상황이 왔을 때 뭐 헬기가 떠서 어디 계시냐고 했을 때 그러면 위치를 말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보이는 큰 높은 빌딩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성수동 갔을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서 성수동을 가서 보니까 성수동에 있는 그 모든 고층 건물이 제일 위에 이름들이 써 있는데 그게 한글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어디야?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맞아. 뭐라고. 그러면은 저기 하얀 건물 옆에 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색깔이나 모양으로 맞아. 이야기를 해요. 막 큰 빌딩이 있는데 그 옆에 4층짜리 뭐가 하나 있는데 거기야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냐고. 그럼 진짜. 내비도 찍을 수도 없잖아요. 맞아. 상대방이 나를 찾으러 올 때 가게들이 너무 맞아. 영어야. 맞아. 안으로 들어갔어도 어려워요. 아무튼.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혼자 뭐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카페에 있으면서 손님들이 와가지고 키오스크에서 이렇게 조금 약간 시간이 지체된다 싶으면 우리가 쫓아나가요. 도와드릴까요? 근데 시니어 바리스타 분들이 계신 카페는 그런 게 되게 좋겠다. 네, 도와드릴까요? 왜냐면 우리도 거기가 시청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고 점심시간 되면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오후 시간대 되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커피 뭐랑 주세요 말로 해요. 그러면 우리는 키오스크에서 해야만이 그 메뉴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신다 그러면 예 해놓고 막 어떤 사람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 나 이거 할 맞아. 줄 모르는데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고 그쪽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냥 나가버려. 못하니까 못한다는 말은 못하고. 맞아. 그래서 어떤 때는 와서 이렇게 쭈밋쭈밋하면 도와드릴까 해가 쫓아나가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아우 어머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민망해 할까봐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몰랐었어요. 그게 이거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젊은 사람 해도 우리 나이는 다 몰라요. 여기 오기 전에 저도 몰랐어요.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저는 전화 통화하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랑 전화 통화하는 걸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이제 어플로 주문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짜장면 짬뽕 뭐 세트를 주문하는데 짬뽕 2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가게로 전화해서 문의하면 되는데 네. 저는 그게 메뉴에 없으면 짬뽕 짜장면 탕수육 이렇게 있고 짬뽕 탕수육 이렇게 메뉴가 나눠져 있으면 그걸 고르는데 전화로 문의해야 되면은 그냥 그 집에서는 안 시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은 키오스크를 그렇게 모르겠으면은 물어보면 되지 않냐, 물어보면 잘 알려줄 거다, 뭐 주변 사람이든 직원이든 물어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애초에 그럴 일이 없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 그래요. 불편한 일을 용기를 맞아. 낼 필요가 없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이 키오스크는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뭐 그까지 꼭 간단한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면 되는데 안 그리고, 하려고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리고 또 그거 모르는 거를 그렇게 모르는 사람 부끄러운데 아는 사람으로서 뭐 그거 모른다고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부끄러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모를 때는 진짜 부끄럽고 용기가 안 나요. 맞아, 물어보는 맞아. 것이 혹시 그냥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만 모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그래서 나는 이 방송을 듣는 그 영업을 하시는 젊은 분들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좀 시간이 지체되고 그러면 아우 짜증내거나 아니면 좀 피곤하다 아니면 거추장스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좀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어. 내가 물어보기 전에 알려주면 굉장히 고맙거든요. 그 심정을 나는 겪었기 때문에 도와드릴까요? 그럼 내가 얼른 해주거든요. 그게 진짜 헤맨다 싶은지 아닌지를 조금 관찰해야겠다. 왜냐면 저는 처음에 그 셀프 주유소 주유기 그걸 할 때 저는 근데 원래 정유사를 다녔으니까 거기에서 주유소에서 일하는 교육도 받고 했으니까 당연히 웬만한 사람들보다 주유를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 다닐 때만 해도 20대 여자였으니까 제가 내리는 순간 옆에서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가끔은 그게 좀 기분이 나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아직 헤맨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차에서 내렸는데 당연히 못할 거니까 빨리빨리 진행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하시는데 그분 나름대로는 되게 호의일 수 있는데 잘 조작을 못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셀프 주유가 지금처럼 많지 않을 때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나는 그게 내리자마자 그렇게 나한테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나빴거든요. 당연히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젊었기 때문에 또 능력이 있으니까 나 알고 있는데 왜 모를 걸로 생각을 하지 않는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지만 내가 알아도 누가 도와준다 하면 내가 할 줄 알아요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가르쳐주려 하는 게 자존심 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도 그냥 나이 드신 지긋하신 분이 계시면은 이걸 도와드려야 되나 생각을 했다가 근데 당연히 내가 뭐 노인네라 못할 것 같아서 그러나라고 생각할까봐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하시는 거를 좀 보고 뭔가 안 되네 한숨 쉬는 게 느껴지거나 그러면은 한번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다. 물어볼 때 그러니까 뒤에서 줄 섰을 때 뒷사람이 잘 알 거 아니야 이렇게 옆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왜 뭔데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을까? 그럴 때 요거 누르면 되거든요 하면서 옆에서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급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걸 꼭 말해야겠다. 답답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저도 어려울 때가 많아서 그래요? 이거 되게 헷갈리죠? 하면서 이렇게 도와드리면 되겠다. 그리고 카페를 하면서 언님이나 비욘세가 내가 엄마 건 시키지 말고 이렇게 하면 짜증냈었잖아요. 내 그걸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아니 사람이 셋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며. 아니 4시 와가지고 5시 와가지고 4개 시키면 아 뭐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1인 1메뉴 지켜주셔야 된다. 맞아. 4개 시키면서 컵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뭐야. 근데 우리는 그래도 컵 하나 더 달란 말은 안 했어. 아니 한 입 나눠 먹는 거랑 컵 하나 더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우리는 것도 다르니까. 그렇지. 그리고 맞아. 되게 시켰지. 시켰죠. 그러면 엄마가 엄마는 한 모금만 먹으면 돼. 그러면 엄마 그러면은 저기 뭐야 한 모금만 먹고 차라리 남으면 날 줘. 내가 다른 것도 먹을게. 맞아, 이랬잖아요. 왜냐면 그게 한 모금만 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 마음이 한 모금 먹고 한 모금을 더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더 달라 하기도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남을 때 남더라도 그냥 하나씩 이렇게 먹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엄마는 커피를 안 좋아하니까 음료수 자체를 좀 안 먹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랬어야 되는데 애들이 왜 짜증을 냈는지 알겠는 거예요. 참 좀 없어 보인다. 없어 보여. 우리 일행이 4명인데 3개만 시키는 내 모습 이런 게 이제 싫을 수 있겠다. 네. 참. 그래서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느끼는 게 많지요.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일하는 사람이 돼보고 나니까 어때요? 약간 뭐 일상에서 느끼는 활력이나 이런 게 좀 달라요? 일주일에 엄마가 3일을 나가거든요. 3일을 3시간씩 일하죠. 4시간씩 해요. 4시간씩. 엄마에 대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3시간. 엄마 누누이 4시간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감자 좋아하는지 고구마 좋아하는지 구분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이제 알아요. 한 30몇 년 걸렸죠. 이제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서 혼세가 감자 좋아하잖아. 엄마 고구마잖아. 그러더니 얼마 전에 되게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와서 혼세야 확실히 알았어. 너가 고구마를 좋아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언니는 하얗고 넌 얼굴이 까마니까 하얀 애는 감자, 까만 애는 고구마를 좋아해. 고마워. 맞아요. 고맙네. 기억법이에요 그게. 외운 연상. 게 어디야. 고구마가 감자는 하얗잖아요. 제가 콩국수 안 먹는 거 작년까지 몰랐잖아요. 매년 얘기하고 있는데 여름마다 콩국수 가 엄마 콩국수 안 먹잖아. 어머 왜 안 먹는데? 이걸 이제 40몇 년. 그러니까 흘려 들어가지고 그래요. 옛날에 언니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네. 3명을 데리고 왔어. 엄마 얘는 은실이고 얘는 누구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 분명히 들었어요. 돌아서 가지고 이제 라면을 끓여서 먹었었거든요. 네. 끓여줬거든요. 라면 먹고 싶다 해서 했는데 걔가 김치를 너무 잘 먹는 거야. 맛있게. 그럼 얘가 은실이야. 근데 예를 들어 얘가 이제 미나야. 예를 들어 그러면 은하야. 그렇지. 은실이 하고 옆에 이름을 짬뽕을 해가지고 그러면 언니가 엄마 참 희한해. 왜 엄마는 친구들 이름을 이렇게 짬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냐고. 아니 김연경 선수도 계속 이연경이라고 자꾸 불러가지고 내가 엄마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 김연경이잖아. 김연경. 이연경이 그 누구냐? 그 키 크고 그 식당 하는 애게 이연경이가 잘한다고. 내가 그 머리로 공부를 했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유 정말 내 이 머리로 이 머리로 공부하려고 4시간은 했었어. 외우겠다. 4시간. 내가 지난번에도 하루 4시간. 며칠 전에도 3시간이라 하길래 맞아. 4시간이야 그랬거든요. 미안합니다. 네. 미안해 해야 돼요. 네네. 그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4시간.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소녀님이 하루에 4시간 일하신다는 것을
시니어 바리스타는 하루에 4시간 일한다. 그리고 이제 손님이 오면 네. 어느 날 토요일 날 근무를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내지 중학교 1, 2학년 된 아이들이 왔어요. 네. 땀을 펄펄 흘리고 왔어요. 이제 운동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카 1호 생각이 나고. 네, 걔네들이 이제 아이스티를 시켰어요. 네. 그런데 아이스티가 이게 얼음이 들어가고 이제 그 아이스티를 이제 담아주는데 얼음을 좀 많이 넣으면은 아이스티가 양이 적잖아요. 그런데 얼음을 조금 넣고 어차피 아이스티 자체가 냉장고에 차요. 맞아. 보여주고 그야말로 마음으로 꾹꾹 눌러주는 거지. 그리고 걔네들이 다 먹었어. 그리고 얼음이 이렇게 남았더라고. 컵에 애들 쭉쭉 빨아먹어야 되니까. 컵에 남았더라고. 근데 이것도 영업인데 엄마 마음대로 더 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학생들 거기다가 물 좀 줄까요? 그래. 어머! 찬물? 냉수. 응. 그럼 걔네들은 맞아. 더워서 갈증이 나서 온 거잖아요. 뭐 응. 아이스티도 맛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얼음 남은 거에다가 내가 찬물을 채워가지고 줘요. 너무 좋아했겠다 애기들이. 좋아하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느 날 3분이 왔어요. 저기요, 우리가 먹을 만한 것 좀 주세요. 내가 많이 했던 거. 아우, 너무 있잖아. 초면인데. 저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엄마보다 나이가 한 80대예요. 참 멋지잖아. 그래도 80대가 친구들하고 커피를 마시러 왔다는 게. 그래서 엄마가 그 심정을 아니까 어떤 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달달하게 쓰지 않는 거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럼 커피는 드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럼 커피에 우유가 들어가고 달달한 게 들어간 게 있어요. 그걸 드릴까요? 연유 라떼가 있고 바닐라 라떼가 있고 이제 캐러멜 마키아토 같은 거는 그분들은 안 좋아해. 초코 이런 것 쪽은. 그 캐러멜 그 시럽 자체가 약간 어르신들이 싫어할 그러니까, 수 있는. 그래서 그랬더니 연유는 뭐고 바닐라는 뭔지 달달하면 주세요. 마치 벤티가 뭐예요라고 했던 소녀처럼 당당하게 정량이 있어요. 네. 드리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내가 10년 후에 또 저 모습이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드셔보시고 더 달았으면 좋겠다 싶으면 말씀하세요. 그럼 더 달게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마시더니 딱 좋다는 거예요. 딱 좋대. 근데 가셨어 그분이. 어느 날 그분들이 또 왔는데 근데 나는 기억을 하는 게 다른 사람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 나는 기억을 하는 게 나한테 그렇게 그렇지, 얘기를 했고 그렇지. 내가 해드린 것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셨어.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사람이 자꾸 바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순환근무하는 거 모르시고. 순환근무하는 거 모르고 그냥 고전 멤버들이 했는 줄 알고 우리 지난번에 와서 먹었던 거 있죠? 그거 주세요. 굉장히 자신감 있는 세계관.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물어봤어 했더니 아니 우리 지난번에 와서 먹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아는 할머니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얼른 쫓아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드셨던 거요. 그거요 바닐라 라떼예요. 오늘도 그럼 바닐라 라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바닐라? 그랬어 했더니 이러니까 아유 3글자는 길어서 기억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도 그냥 줘요. 보통은 그냥 기억할게요 바닐라 할 만도 한데 아니다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 너무 귀여운 거야. 너무 귀여워.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면 너무 귀여운 거야. 진짜. 네. 그래서 이제 노인은 노인 심정을 알겠잖아. 나는 아직 노인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내가 80대가 돼가지고 바닐라를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그게 그분이 어제 오고 오늘 오는 게 아니라 한참 후에 왔으니까. 그리고 그때 자기가 주문했던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알아서 만들어줬으면서 이게 바닐라 라떼라는 거예요. 다음에도 바닐라 라떼라 하세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더 기억 못할 수 있지. 그 할머니는 당신이 바닐라를 알아서 주문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귀여워. 나는 할머니들도 너무 귀여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네. 또 귀여운 할머니를 맡고 계셨는데 네. 그래서 항상 소냐님이 나도 저렇게 나이 들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맞아요. 항상 아니 캐릭터가 많이 다르다. 우리 그거는 엄마는 안 되고 엄마도 다른 매력인데 할머니가 맞아요. 될 거다. 우리 엄마는 너무 귀여웠어요. 그죠? 기억이 나요. 아이스크림을 사다 드렸어. 혼세가. 그랬는데 맛있다고 이렇게 먹어보는 거 처음이라고. 분명히 엄마는 그전에도 드셨었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어 그 맛을. 처음이래 맨날. 처음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맛있는 걸로 끝나질 않았어. 엄마의 감사하는 마음은. 아우 맛있어라.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할머니가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다 줄 생각을 했을까?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 아이스크림이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거지만 나를 생각해서 얘가 아이스크림을 사왔다는 거에 감동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도 저렇게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늙어야 될 텐데 엄마도 저렇게 늙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혼세가 절대 아니라고. 이미 조금 길이 많이 다르다. 맞아요. 캐릭터가 좀 다르지만 엄마는 또 엄마 나름의 그 매력 있는 할머니가 될 거니까 괜찮다. 그런 얘기를 했죠. 감사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내가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엄마가 이제 천수를 누리고 가시고 난 기분은 또 우리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의 느낌이랑 또 다를 것 같은 거예요. 네, 달라요. 워낙에 또 그리고 소냐님이 중학교 때부터 엄마가 중대만 해. 아니 중학교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 그래서 이모가 큰 이모가 엄마하고 7살 차이 나거든요. 네. 큰 이모가 중학교만 갔을 때까지만이라도 살았으면 버텨주면 했대요. 좋겠다. 주변에서. 왜냐면 중학교 정도 가면은 밥을 할 줄 알 테니까. 그랬던 엄마가 98세까지 사신 거예요. 안 나오신 근황 중에 이제 소냐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때요?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밥을 먹더라고요. 그럴 때 그래서 내 그때 당시에 내 어렸을 때 어떻게 자기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밥을 먹을 수가 있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엄마가 우주였던 거야. 그 꼬마한테는. 근데 이 세상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밥이 들어가지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밥을 먹으면서 느꼈어요. 지금은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 인생에 바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엄마가 돌아가시냐에 따라서 그 슬픔이라는 게 맞아. 다른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프고 가슴 아픈 거는 있는데 당연한 거고. 왜냐면 너무 병상에서 고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맞아. 엄마가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늘나라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병간호를 했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큰이모하고도 엄마가 고생하지 말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으면 아버지한테 가셨으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시는 마지막까지 지금을 임종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맞아. 근데 우리는 10명이 넘게 온 가족이 다 했잖아요. 레전드예요. 맞아요. 진짜 레전드 호상이에요. 네, 맞아요. 진짜. 그랬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신 게 슬프고 이제 엄마 하고 불렀을 때 갑자기 엄마 하고 부를 곳이 없잖아. 아니면 엄마를 못 보더라도 전화로 와도 엄마 그러면 어이야 이랬던 엄마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슬프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마가 그 아픈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거 이제 아버지를 만났을 거라는 거 그런 거 그리고 또 이모가 전담했잖아요. 다른 분들은 뭐 요양원도 보내고 그런데 우리는 맞아. 집에서 했잖아요. 요양원 절대 보내지 않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이모가 너무 나중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밤에도 막 서너 번씩 자다가 깨서 할머니 케어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왜냐면 70 중순인데 이모가 이제 76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90이 훨씬 넘은 98세 할머니를 노인을 모셨으니까. 혼자서 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든 일인데. 그리고 대개 보면 요양원에 가 계시던가 아니면 누워 계시도 막 기저귀를 차고 계시다 돌아가시는데 할머니는 진짜.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까지 혼자는 못 가셨죠. 부축하면 화장실에서 가셨지 기저귀를 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짜증 같은 것도 안 내셨었고 천사같이 있다가 천사같이 가셔서 천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 꿈도 이모 꿈에 나타나는 너무너무 좋은 모습으로 꿈에도 나타났다고 하고 그래서 마음이 오히려 편안하고 그리고 할머니가 편찮으시고 우리가 케어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있었어요. 당연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젠간 끝은 있는데 그 끝이 언제일까? 조마조마하면서 살았다가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보고 나서는 그립고 후회되는 건 많지만 할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지금쯤 편안하게 계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위안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현충원에 묻히셨을 때 배우자 자리를 이렇게 옆에 파놓는데 할머니가 귀가 안 좋으신데 소냐님이 할머니한테 너무 큰 소리로 엄마! 이 옆에가 엄마 자리야! 알았지? 그때도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도 할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맞아. 할아버지 장지에 가셨을 때만 해도 벌써 그것도 2003년도니까 맞아요. 저 대학교 22년 입학할 전에요. 때. 네,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그걸 이제 팠을 때 그 배우자 자리를 이렇게 해두라고 그래서 엄마 이거 봐 여기가 엄마 자리야. 왜냐면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를 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남편을 떠나보내는 만큼 그 헤어짐. 그런데 나중에는 아버지 옆으로 가실 거야. 아버지 바로 옆에 요 자리가 엄마 자리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보면서 엄마 아버지 옆으로 갈 거다. 할머니가 안심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걸 보면서 전 뒤에서 너무 울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할머니가 안심하면서 끄덕끄덕 이렇게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할머니 장례 조문도 오셨던 그 퀴어 마이 프렌즈 강원님이랑 아영 감독님이랑 이렇게 오셨었는데 네. 강원님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빈소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럼 우리도 할머니 영정이랑 이렇게 있을 때 찍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거는 또 강원님이 아니었으면 안 해봤을 것 같고 그거 너무 좋더라고.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찍은 것도 되게 그러니까 좋고. 이제 장례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냥 옛날에는 곡이라고 했어요. 곡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상주들이 곡을 하지 않으면 불효자 불효녀처럼 막 슬피 막 아이고 하면서 울어야만 됐었던 시절이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런 장례 문화였어요. 네. 근데 할머니가 천당 갔을 것 같아요. 나도. 할머니가 천당 안 가면 천당 갈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정말로. 너무 귀엽고 착하고. 비욘세 안 나오신 1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네. 네, 그래서 맞아요. 바리스타 데뷔를 하셨고 네. 이제 굉장히 좀 당당하게 제가 일본 출장 갈 때도 엄마 돈 벌잖아 이러면서 돈을 톡 줘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아예 됐어 이럴 텐데 요거는 받아야 된다. 이거는 정말 값진 돈이어가지고 아주 흥청망청 잘 썼어요. 그러니까 흥청망청 맥주 사 먹고 잘 그랬어요? 썼어요. 너무 잘 아유. 썼어요. 뿌듯했어요. 돈을 주면서.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뭐 출장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엄마한테 정원이 좀 봐줄 수 있냐고 할 때 엄마 그때 근무하잖아 할 때 그 엄마의 그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근무 있는 거 모르니? 이런 표정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정. 우쭐한 표정이 있어. 너무 즐겁고 안 가는 날은 지루해요. 어. 가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빠가 어느 날 여보 당신 내일 일 가는 날이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싫은 거야. 왜? 여보 무슨 일 간다고 얘기를 해. 출근하는 날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어? 약간 한자어로 좀 더 고급지게 얘기해달라. 아니 출근한다 그러면 뭔가 좀 회사에 나가는 느낌인데 일 간다 그러면 이렇게 출근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이렇게 네. 뭐 일 보고 오는 그런 느낌이니까. 네, 그래서 아니 일 간다고 좀 하지 마세요. 출근하는 거야. 나 내일 출근해. 아빠도 굉장히 고생이 많은. 말 한마디. 일 가냐고 한마디. 무슨 말 그렇게 하냐고. 당신 지금 내일 무시하냐. 근데 이제 엄마 이제 동료들하고 네.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동료 중에 한 분도 남편이 그러더래요. 저 내일 뭐 어디를 가자 그래서 아니라고 내일 이제 출근한다고 그랬더니 아이 무슨 떼돈을 번다고 그러냐고 어머. 그러더라는 거야. 그냥 그렇게? 빠지고 가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떼돈 번다고 그랬대. 너무 잘했다. 여보 떼돈 벌거든. 그리고 당신 똑같으니까 일 가는 게 뭐예요? 출근이라고 얘기하시라고. 그분도 전업주부였다가 엄마처럼 그러니까 40몇 년 전에 나온 거야. 너무 웃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한다고 막 준비를 하면 여보 오늘 떼돈 벌러 가는 날이야. 그걸 또 이제 놓치지 않고. 우리는 그야말로 최저임금이에요. 노인들이니까 싫어한다. 근데 월급을 받았다 그러면 떼돈 벌어 왔냐고. 그럼. 근데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풀타임으로 일할 컨디션도 아니고 일정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이런 게 진짜 난 처음 알았거든요. 시니어 바리스타 있다는 거를.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매일 가면은 맞아. 좀 버겁잖아요. 뭐 그야말로 볼 일도 못 보고. 그런데 매일 가지 않고 쉬는 날이 있으니까 친구들 모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놀러도 갈 수 있고 또 시간을 풀타임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체력이 딸리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저 강추해요. 강추해요. 진짜 한번 주변에 도전해 보시라고. 네, 집에서 놀면 지루한데 그래도 어딜 간다는 게 생동감이 나고 뭔가 그 소속감이라는 것도 좋아요. 맞아. 그래서 소녀님이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전에 한번 그냥 맥주 마시면서 근데 어떻게 갑자기 바리스타 할 생각 했냐 했을 때도 생각해보니까 다 남 뒷바라지만 한 것 같다. 네, 맞아요. 남편 뒷바라지 하고 자식 뒷바라지 하고 나니까 또 손자 손녀 태어나면 또 얘네들 뒷바라지 네. 하고 해서 뭔가 내게 없는 기분이 네. 든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물론 주부도 내 일이긴 하지만 그렇지. 그거가 또 틀려요. 나만의 일, 내 혼자만의. 엄마가 젊었을 때는 그 이력서에 지금은 전업주부라는 직업에 주부라고 딱 쓰잖아요. 옛날에는 주부라는 걸 직업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노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럼 집에서. 뭐라고 체크해? 뭐 무직 뭐 이렇게 체크해? 무직. 어머, 무직이었어요. 그렇구나. 네, 집에서 노는 사람이야. 그리고 옛날 남편들도 그런 사람들 집에서 놀면서 이것도 안 하고 뭐 했어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부부싸움 했다 하던데 그 육아하며 살림을 그 직업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아니 그리고 그게 이해가 돼요. 계속 누구를 위해서만 했던 것 같다, 내게 없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게 아니고 그동안 소녀님의 일정이 다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됐잖아요. 네. 갑자기 손자가 뭐 이렇다더라 어린이집을 누가 해야 된다더라 하면 또 거기를 가야 되고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뭐 그렇다고 이번에 바리스타 공부할 때도 이런 공부하는 날 다른 가족의 일정에 항상 맞춰줘야 되고 그런 게 있다가 이번에는 그냥 딱 정해져 있는 일정이 있어서 우리가 뭐 여행 얘기나 이런 거 할 때도 이날은 엄마 근무일이니까 안 되니까 뭐 다른 날 해야 되고 이런 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주부가 내 일이 아니고 육아가 내 일이 아니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엄마가 맏며느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은 엄마가 해야 된다는 걸 당연시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딱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때도 엄마가 요양보호사 하려고 따지 않았어요. 시댁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계시고 친정에 엄마 맨날 편찮으시고 하니까 내가 이걸 따면 병간호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했고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남편을 케어하는 것도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약간의 그 보수가 나오거든요. 당연하지. 그런 거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해서 했는데 항상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자격증을 따서 내가 해야 됐다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보니 공인중개사도 나중에 내가 따놓으면 남편이 우리 딸들이 뭐 쓰든가 남편이 쓰겠지.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병원에 항상 편찮으시니까 병간호를 할 때 내가 이거를 알면은 더 편하게 케어를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자격증을 따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리스타만은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딴 거예요. 멋지다. 그렇구나.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듣는 걸 순간순간 잊어버려가지고 말이 너무 빠르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걱정되네요. 갑자기. 저는 지적하지 않아요. 괜찮고. 아니, 혼자가 혼자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분이 뭐 저런 얘기까지 저렇게 했을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꽤 오래 한 것 같은데요. 슬슬 마무리해보면 될 것 같고 저 청취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메일이나 비욘세닷컴에 사연이나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비욘세 그 이겨내야지 운동 양말을 5주년 기념으로 이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 운동 양말 준비를 하면서 나는 내가 발이 크니까 내가 발이 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그냥 스포츠 양말 남녀 공용 사이즈로 만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특히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풋살 하시거나 아니면 뭐 배구 하시거나 뭐 테니스 이런 걸 하실 때 이렇게 밑바닥에 이렇게 실리콘처럼 논슬립 이렇게 돼 있는 양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자들이 운동을 별로 안 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아무것도 없는 민자 양말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있지만 그런 운동 양말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막 네. 어린이용을 신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여자 거 공용 사이즈라고 했는데 내가 여자치고 260이니까 발이 너무 큰 것처럼 막 네. 220 이런 분들은 네. 여성용이라고 나와서 신었는데 그게 막 뒤꿈치가 다 밀려 올라가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뭐 만드는 거 어차피 뭐 예약 주문 받아서 만드는 건데 네. 그런데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발 작은 여성분들의 운동 양말 고를 때 고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내주시면 그렇구나. 비욘세에서도 소개해보고 제가 이번에 이제 양말 굿즈 만들 때도 참고해서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발이 작아서 서러운 운동하는 여자들. 아니 할머니도 발이 작아가지고 맞아. 210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아동화를 몰래 사다 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시장 가서 그 쇼핑센터를 갔는데 할머니를 사다 드린 그 신발이 아동화가 거기 있는 걸 할머니가 봤어요. 할머니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왜냐면 나도 평생 느꼈던 게 예쁜 구두 사고 싶을 때 친구들은 그냥 막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되게 싸게도 사고 이러는데 여자 사이즈가 250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럼 나는 여자가 아닌가? 내가 진짜 이상한 사이즈구나. 이걸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양말 얘기하면서도 발이 작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동용을 신어야 되고 여성용의 자기 사이즈가 없다는 것 자체가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작은 사이즈의 고충은 생각을 못하고 발 큰 여자로서 했던 것만 항상 느꼈다가 그래서 특히 여자들이 운동을 이렇게 격한 운동 이런 걸 하기 시작한 지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를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게 너무 없어서 불편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어떤 그런 우리가 방광이 작은 사람 얘기를 많이 했던 것처럼 발이 작아서 운동 양말 살 때 너무 힘든 사람들의 고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아니 저는 신발 그 살 때 친정 엄마는 210이어서 신발을 살 수가 없고 할머니는 265였어요. 굉장히 크셨어요. 그래. 그래서 옛날에 그 구두 가게 가가지고 일단 구두를 사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붙이는 거야. 엄마가 이제 그럼 할머니가 그걸 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에스콰이어를 갔어요. 그래서 그걸 거길 갖다 주고 5,000원을 더 주면 할머니 발 사이즈에 맞게 그 똑같은 걸로 만들어줬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성화를 못 신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구나, 내 몸이 이상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얘기를 지금 2월 27일인데 한 3월 초 정도까지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에 녹음할 수 있게 그 전에 넉넉하게 보내주시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소냐님이랑 어떤 일대기 같은 이야기. 네. 네. 제가 내 일 시작한 거에 대해서 흥분해가지고 오버하지 않았을까 걱정돼요. 그 얘기를 해달라고 부른 거니까. 아 그래요? 상관없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어머 내일 모레 70인 사람 얘기가 뭐 재밌었을까 싶으네요. 70인 사람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좀 잘 없으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 소냐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디 가서 30, 40대 얘기를 들어보겠냐 한 것처럼 뭔가 70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일도 없고 키오스크나 이런 뭐 영어로 된 게 너무 많아서 불편한 거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요. 그런 건 그럴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자격증 같은 건 따놓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 한번 사용 안 하더라도 맞아. 일단 그걸 따면서 스스로를 또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하리가 옆에서 아까부터 자꾸 쳐다보는데 네. 너무 예뻐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정원이처럼 착하고 순한 강아지 없는 줄 알았더니 네. 하리는 더 착한 것 같아. 여러분 지금 그 집에서 녹음하고 있는데 네. 강아지 둘이 있었다는 강아지 거. 두 마리가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 나 정원이 보고 많이 놀랬거든요. 너무 착해서. 하리도 똑같은 애. 맞아요. 사리도 진짜 뛰어다니지도 착해요. 않고 어떻게 강아지 두 마리 같으면 뭐 이거 두 마리 길러도 전혀 부담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착하네. 진짜. 아유, 좋은 주인이 만나서 우리 하리를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정말 좋은 가족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리.임보 인스타에서 HARI.IMBO 임보로 찾아보시면 네. 귀여운 하리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하리는 나이 드신 분들이 길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순해서. 진짜 순해요. 정말 순해요. 얘는 노가 없는 애 같아. 처음 만나가지고 엄마가 발 닦이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발만 올리고 가만히 있는 거야.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낯서니까 이렇게 먼 산 쳐다보듯이 약간 다른데 쳐다봤다가 나 이렇게 착한 애 처음 봤네. 정원이는 처음에 엄마랑 눈도 못 맞췄었거든요. 근데 얘는 또 그렇지는 않아. 정원이는 착하기도 착한데 착하다기보다는 처음에 너무 좀 무서운 게 많아서 얼음 이런 게 있었고 하리도 나름대로 뭐 겁이 많은 강아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지금 처음으로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집을 처음 와서 하루 잤는데 그냥 지금 너무너무 잘 있어요. 근데 두 강아지가 싸우지도 않고 너는 너 나는 나? 네. 뭐 관심이 없으니까 싸우지도 않더라고요. 그러고나 서로 귀찮게 하지도 않고 우리가 얘기하다가 강아지가 어딨나 하면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고 있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유 정말 나 이런 애들 처음 봤네. 네. 빨리 입양을 가면 좋겠습니다. 네. 하리 사랑해 주실 주인이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취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짧게 뭐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이제 70 가까이를 살면서 되게 느꼈던 거를 이제 조금씩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그 부모님, 어머니나 할머니가 이런 심정을 갖지 않았을까? 앞으로 아니면 또 앞으로의 우리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좋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슬슬 하리랑 정원이 산책을 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작은 운동하는 여자들 여러분 많은 의견과 사연 보내주시고요.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